장기 렌트 견적 받을 때 혹시 이런 불안이 있으셨죠? 이거 내가 잘 받고 있는 거 맞나? 혹시 눈탱이 맞는 거 아닐까? 장기 렌트는 철저한 정보 비대칭 시장입니다. 내가 기준을 모르면 영업사원이 마음대로 견적을 짜고 거기서 몇십만 원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면 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세 가지를 내가 먼저 제시하면 영업사원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객 장기 렌트 좀 안 해? 저는 장기 렌트 업계에서 12년 넘게 일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견적을 짜는 방식, 고객을 대하는 태도 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장기 렌트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월 대여료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 3가지와 이 조건을 주도권 있게 활용하는 법까지 10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 영업사원이 자세 고쳐 앉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어떤 조건이길래 영업사원들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계약기간, 약정주행거리, 운전자 연령. 이 3가지는 장기 렌트 견적을 짤 때 모든 영업사원들이 물어보는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근데 이걸 고객이 직접 먼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기간 48개월, 주행거리 2만 킬로, 운전자 연령 만 26세로 부탁드립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영업사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객 장기 렌트 견적을 몇 번 받아봤거나 장기 렌트를 계약한 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서부터는 게임이 달라집니다. 내가 선수인지 초보인지 영업사원은 바로 판단하거든요. 그럼 이제 월 대여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 3가지 조건을 어떻게 설계해야 여러분한테 개이득인지 지금 바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기간입니다. 보통 3년, 4년, 5년 중에 계약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4년을 강추드립니다. 왜 그런지 소렌토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36개월로 계약하면 월 대여료는 62만 8,400원입니다. 48개월로 계약하면 59만 3,200원입니다. 월 대여료가 3만 5,200원 차이 납니다. 그런데 60개월로 계약하면 58만 1,600원 밖에 안 합니다. 1년이나 더 타는데 겨우 11,600원만 내려갑니다. 차종별로, 렌트사별로 이 차이가 다를 수가 있는데 핵심은 36개월에서 48개월 갔을 때보다 48개월에서 60개월로 갔을 때 대여료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0개월보다 48개월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 2만 킬로미터 기준으로 보면요. 계약기간 5년 차에 들어가면 교체해줘야 되는 부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장고장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렌트사에서 정비를 다 해주는 정비형 상품은 상관없겠지만 자가 정비형의 반납 예정이라면 굳이 내 돈 들여서 브레이크 패드나 배터리, 타이어 등을 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중도 해지할 때도 48개월이 60개월 계약보다 위약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해보면 10명 중 7명 이상이 48개월 계약을 선택합니다. 감가상각, 대여료, 소모품 교체 주기, 해지 리스크까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가장 밸런스 좋은 타협점이거든요. 자, 계약기간 결론입니다. 가성비, 계약 유연성, 차량 관리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처음 견적은 48개월로 받아보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약정 주행 거리입니다. 장기 렌트는 주행 거리를 1만에서 무제한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행 거리를 짧게 설정할수록 월 대여료는 낮아지고 차를 인수할 때 남은 잔존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연 2만 킬로 기준으로 계약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주행 거리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예상 주행 거리보다 넉넉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타를 48개월 기준으로 W사에서 받은 견적을 보면 1만 킬로 약정은 56만 5,890원입니다. 2만 킬로로 약정했을 때는 57만 2,513원입니다. 월 6,600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1만에서 2만 킬로로 계약했을 때 48개월 동안 추가로 내는 비용은 3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1만 킬로로 계약해서 4년에 총 4만 킬로 약정인데 실제로는 6만 킬로를 주행했다? 그럼 초과 임원 킬로에 대해서 200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월 6천 원 정도 아끼려다가 200만 원의 페널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 렌트는 최소 비용보다 최적 설정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저도 예전에 회사 근처에 자취하면서 주말에만 타려고 장기 렌트를 계약했거든요. 주말에만 탈 거니까 1년에 1만 킬로면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2만 킬로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 사무실 위치가 2번이나 바뀌었고
집도 2번이나 이사했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만 킬로로 넉넉하게 설정한 게 나중에 보니까 잘한 일이었습니다. 주행거리 결론입니다. 주행거리는 보수적으로 잡지 마세요. 실제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운전자 나이입니다. 장기 렌트는 보험이 포함되는 상품이라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월 대여료가 크게 차이 납니다. 렌트사 기준으로 만 21세 이상, 만 26세 이상 딱 2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자가 모두 만 26세 이상일 때 만 26세 이상으로 견적을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만약 만 21세 이상으로 조건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확 올라가면서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까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료가 연간 200만원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만 21세로 계약하더라도 장기 렌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계약자 본인은 아버지이고 만 23세인 아들이랑 같이 탈 계획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만 21세 이상으로 조건을 바꿔야 하니까 최적의 조건으로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장기 렌트를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금융상품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운전 연령 결론입니다. 가능하면 만 26세 이상 조건으로 견적받는 게 가장 유리하고 26세 이하와 함께 운전해야 하는 경우엔 장기 렌트가 유리한지 한 번 더 따져보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트 월 대여료는 크게 3가지로 결정됩니다. 계약 기간은 48개월이 가장 가성비 좋고 안정적입니다. 약정 주행거리는 예상보다 살짝 더 넉넉하게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나이는 가능하면 만 26세 이상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 조건은 장기 렌트 월 대여료 산정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조건만 잘 설계한다고 끝이 아니죠. 장기 렌트는 어디에서 누구와 계약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체크해야 하는 조건 영상에서 어떤 영업사원을 만나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장기 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도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해주시면 앞으로도 손해보지 않는 정보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크루 강봉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